안녕하세요. 라르고TV입니다. 오늘은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차트 분석 방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1시간 50종목씩 매일 꾸준히 분석하신다면 단타 실력이 확실히 눈에 띄게 좋아지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고정 댓글에 단타 차트 공부방 링크 올려두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들어오셔서 도움받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차트 분석을 할 때는 보조지표 같은 거 전혀 설정 안 하고요.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로 갑니다. 그래서 1등부터 50등까지 살펴보는데 정치 테마주랑 시가총액이 500억 미만인 종목들 그리고 당일 신규 상장한 종목들 제외하고 모두 살펴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온코닉 테라퓨틱스라는 종목 오늘 상장했으니까 요거는 보지 않고요. 이것도 31억. 그다음에 웰킵스 하이텍 이것도 205억. 그러니까 이런 건 다 패스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쭉쭉 가다 보면 그린 리소스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요거는 상한가 패턴인데 우리가 상한가를 갈 때 확인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첫 번째로 분봉을 먼저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봉으로 돌아와서 일봉 매물대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분봉에 가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상한가를 닫은 채 종가까지 쭉 유지가 됐는지 제일 좋은 패턴입니다. 두 번째는 세력들의 물량 테스트 한번 풀었다가 이렇게 닫았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풀었다가 닫았다가 이게 제일 안 좋은 패턴이고 우리가 매매를 지양해야 되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매매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지금 분봉 보시면 이거는 물량 테스트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겁니다. 14시 31분에 상한가 문을 닫았는데 자, 세력들은 확인을 해보고 싶겠죠. 결국 유통 물량을 쥐고 있는 세력들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집단, 개인 투자자에게 물량을 넘기는 집단인데 만약에 고점에서 사줄 개인 투자자가 없다면 리스크를 감내하고 바닥 구간에서 올리진 않겠죠. 그래서 상한가 전략을 본인들이 잠그고 있다가 이렇게 풀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개인 투자자가 얼마나 빨리 상한가를 닫는지 한번 지켜보는 겁니다. 요게 14시 44분에 풀리고 나서 쭉쭉쭉 가다가 15분 만에 다시 닫았네요. 그래서 이렇게 풀리지 않고 상한가가 쭉 닫은 모습이고요. 만약에 여기서 쭉 가지 않고 풀리고 닫고를 반복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매매할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이렇게 한번 풀었던 종목들은 시간 외에서 풀리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기 때문에 시간 외에서 상한가를 잘 닫아놨는지 이것도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시간 외에 문제 없고 분봉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우리는 이제 일봉으로 넘어갑니다. 일봉 보시면 앞에 거래대금 들어온 구간 첫 번째 구간이고요. 두 번째 구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매물대라고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제가 첫 번째 구간에서부터 매물대가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구간입니다. 여기 보시면 거래대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이 말인 즉슨 개인 투자자가 굉장히 많이 담았다라는 겁니다. 제가 한번 수평선을 그어서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 타점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16,000원부터 17,000원, 18,000원, 19,000원, 2만원, 22,000원에 매수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바라는 것은 주가가 24,000원, 26,000원, 28,000원, 3만원 쭉쭉 올라가는 것을 바라고 바닥 구간에서 매수를 했겠죠. 자, 그런데 이분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올라갈 줄만 알았던 주가는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마이너스 10%, 20%가 계좌에 단번에 찍힌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한 달 정도 횡보하다가 본인들의 평단 구간, 수익 구간까지 오게 됩니다. 자, 이때 선택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일단 매도한다. 한 달 동안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일단 내가 예수금을 만들어서 다른 종목을 매매한다. 이게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 매도하지 않는다. 그래도 한 달 잘 버텼고 충분히 내가 기다린다면 26,000원, 28,000원, 3만원 갈 거야 라고 홀딩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분들이라면 이게 문제가 안 되는데 두 번째 분들이라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올라갈 줄 알았던 주가가 다시 빠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는 15,000원까지 빠졌었는데 15,000원 라인을 이탈하고 주가가 어디까지 빠집니까? 1,500원까지 빠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첫 번째 매물대 구간에서 매수를 했다가 두 번째 매물대 구간에서 욕심을 부리고 팔지 않은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아, 그때 팔았어야 되는데. 이 생각이 계속 들다 보면
다음에는 내 평단 오면 던져야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지금의 캔들이라는 거죠. 지금 딱 매물대가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매물대 형성 과정을 왜 말씀드리냐면 상한가 이후에 우리가 어떤 매매를 하기 위해선 이런 논리적인 과정 필요합니다. 이런 과정 없이 그냥 무조건 매매를 하게 되면 고점에 물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매물대를 가지고 타점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일단 내 시가 매매는 보류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이 선들을 보십시오. 이 무수히 많은 선들이 다 매물대입니다. 즉 내일 시가 갭이 떠서 올라온다면 이 사람들은 정리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한가 패턴을 보실 때 확인하셔야 될 부분은 분봉과 매물대인데 상한가를 닫은 채로 종가까지 쭉 유지가 됐는지, 물량 테스트를 했는지, 닫았다가 풀었다가 닫았다가 풀었다가 했는지 이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되고요. 시간 외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일봉 매물대, 거래대금, 추세, 이동평균선을 같이 종합적으로 분석하시면서 타점을 잡아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상황 봤을 때 요거는 시가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눌리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게 맞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거는 121선을 기준으로 해서 눌림목이 나오면 들어갈만 합니다. 다만 이때 여기 거래대금, 굉장히 많은 거래대금이 들어왔는데 이 거래대금을 소화하는 거래대금이 들어와야 됩니다. 만약 1000억 이상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서 121선을 지지하는 망치형 캔들이나 팽이형 캔들이 나온다면 그때 시가가 아니라 종가에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등 카이노스 매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바닥 구간에서 상한가를 보낸 패턴인데 마찬가지로 상한가는 분봉을 봐야 됩니다. 분봉을 봤는데 10시 36분에 상한가 닫고 나서 한 번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시간 외 확인해 주시고요. 시간 외도 확실히 닫아 놓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분봉은 확인했으니까 일봉 매물대를 분석하는 게 중요한데 앞에 보시면 장대 음봉이 보입니다. 더군다나 거래대금까지 실렸습니다. 거래대금 실린 장대 음봉이 나왔다는 것은 세력들이 물량을 던지고 나갔다라는 신호이기 때문에 바닥 구간에서 무리하게 들어가는 것보다 이 장대 음봉의 시가 라인을 돌파할 때 들어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바로 다음날 시가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장대 음봉의 시가 라인 5,500 라인을 돌파하는 거래대금 실린 장대 양봉이 나올 때 장중 매매나 종가 매매로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한 차트 패턴이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S&D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D는 상승 파동이 쭉 나온 다음에 빠지고 나서 다시 올라오는 패턴이죠.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중요한 팁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6월 17일의 캔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고가권에서 어떻게 거래대금이 실리는지 어떤 캔들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추후에 매매 타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확인해야 될 것은 세력들이 물량을 던지고 나갔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가령 제가 인산가라는 차트 패턴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윗꼬리가 길게 달린 음봉 캔들이 연달아서 거래대금 실린 채 나오니까 주가가 쭉 빠지는 모습입니다. 요거는 세력들이 물량을 던지고 나갈 때 이런 캔들이 나오는 겁니다. S&D도 이때 비슷한 캔들이 나왔는데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거래대금입니다. 이때 장대 양봉일 때 합쳐서 약 2,200억 정도 나왔고요. 이때는 450억 정도 나왔으니까 세력들이 이탈했다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매매할 타점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거 제가 시나리오 좀 다르게 가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장대 양봉에는 거래대금이 덜 들어왔는데 이 캔들의 거래대금이 많이 실렸다면 지금 올라온다 하더라도 매매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상승 파동의 고점 라인에서 어떤 캔들이 나왔느냐에 따라 지금 매매 타점이 달라지니까 이것도 잘 생각하셔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상승 N파 자리를 우리가 분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일단 상승 N파는 상승 파동이 나오고 나서 눌리고 전고 라인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오는 패턴이죠. 이때 제가 구간을 3개로 쪼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가 첫 번째 구간, 그리고 눌리는 구간, 여기가 두 번째 구간, 올라가는 자리가 세 번째 구간. 제일 중요한 것은 세 번째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번 구간에서의 거래대금을 흡수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때 만약에 거래대금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은 이 앞에서 싸게 담았던 사람들이 아직 여기서 물량을 매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처럼 거래대금은 1번 구간에서 적게 들어왔는데 3번 구간에서 이 거래대금을 흡수하는 거래대금이 들어왔다면 이 앞에 사람들이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했다라는 것을 거래대금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상승 N파에 있어서 핵심은 이 3번 구간 2차 상승 파동이 나올 때 장대 양보도 중요하지만 거래대금이 굉장히 많이 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2번 구간에서는 거래대금이 오히려 실리면 안 되고요. 여긴 눌리는 구간이니까 눌리는 구간에서 만약에 거래대금이 실린다면 그 세력들이 이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1번 구간과 2번 구간, 3번 구간을 모두 종합적으로 좀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매매할 타점을 잘 잡아야 되는데 요거는 종가에 한번 들어가 볼 만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고점이 63,300원 여기 매물대가 있고 주가가 49,000원이니까 지금 들어가서 이 구간까지 짧게 보고 나올 수 있는 자리라는 거죠. 제가 요거를 정리 한번 해보자면 일단 차트를 이렇게 봤을 때는 상승 N파가 먼저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긴 상승 파동이 먼저 보입니다. 그러면 이 긴 상승 파동에서 세력들이 물량이 나왔는지 확인하는 게 우선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구체적으로 확인해 봤는데 장대 양봉 때는 거래대금이 많이 실렸는데 이 다음날 음봉 캔들에서는 거래대금이 많이 실리지 않았기 때문에 세력들이 이탈하지 않았다라는 결론이 나오고 그러면 우리가 매매할 수 있으니까 상승 N파로 다시 돌아가서 1번, 2번, 3번 구간 나누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3번 구간에서 거래대금 많이 들어왔고 장대 양봉 나왔으니까 종가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은 ALT 한번 보겠습니다. ALT는 제가 구독자님들에게 처음 말씀드리는 패턴 같은데요. 이것도 되게 자주 나오는 패턴이니까 한번 숙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전제 조건은 하락하는 종목이어야 됩니다. 하락하는 종목이 반등이 나온다. 이게 첫 번째인데 반등이 나올 때 이 구체적인 캔들의 형태를 보면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나온다는 게 무슨 말이냐? 거래 대금을 우리가 분석해야 되는데요. 이때입니다. 12월 11일에 장대 양봉이 나오고 200억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억, 2억, 3억밖에 안 들어오던 종목이 갑자기 200억이나 들어오면서 장대 양봉이 나온다. 그러면 보통은 우리가 이것을 매집봉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세력들이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기적으로 만드는 캔들이다라는 것이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장대 양봉이 윗꼬리 달린지 나오고 나서 추세를 이탈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매집봉이라면 올라갔다가 다시 빠지면서 횡보할 때 담는 모습이 연출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음 날에도 거래대금이 한 번 더 들어오고요. 추세를 이탈하지 않고 21선, 5일선, 단기 이평선 지지라인 받음과 동시에 장대 양봉이 한 번 더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은 종가에 들어가서 장기 이평선이 강력한 저항 구간이니까 10,000원 전후로 해서 매도 타점을 짧게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패턴이 퀄리타스 반도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 퀄리타스 반도체에도 한번 보시면 이때입니다. 12월 17일에 거래대금이 120억이 들어옵니다. 전날 보면 5억, 그 전날 보면 4억입니다. 이게 만약에 매집봉이라면 이렇게 빠져야 됩니다. 이때처럼요. 이때는 매집봉이 맞습니다. 매집봉 나오고 나서 주가가 횡보하니까요. 그런데 이때 보시면 중요한 게 5일선이 위로 고개를 들면서 추세 상승 구간이 잡혔다는 점, 그리고 거래대금 실린 장대 양봉이 연달아 나왔다라는 점입니다. 이러면 종가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ALT랑 제가 방금 말씀드린 퀄리타스 반도체랑 되게 비슷한 패턴이니까 여러 번 반복 학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율소재과학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패턴과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비슷하지 않고 완전 다릅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 거래대금 실린 매집봉 이후에 주가가 빠집니다. 그리고 나서 바닥 구간에서 장대 양봉들이 나오면서 추세 상승하는 흐름이 보이는 것 같은데 이 하늘소재과학과 ALT, 퀄리타스 반도체의 차이점을 말씀드리자면 거래 대금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거래 대금이 100배 이상 들어오는 종목, 전일에는 2억이었잖아요. 이때는 200억, 그러니까 100배 이상 들어온 종목이라면 우리가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패턴을 잘 익혀서 매매해 볼 수 있는 것인데 하늘소재과학은 24억, 10억 채 안 되는 거래 대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패스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대동기어 보겠습니다. 사실 대동기어는 지금 매매할 수 있는 구간은 안 나오고요. 이 전고점을 돌파할 때 장중 매매가 가능한 패턴이긴 한데 제가 이거 차트 분석하는 이유는 제이시언 시스템과 같이 보기 위해서 대동기어를 보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이때 11월 21일 목요일 보시면 상한가 이후에 단기 이평선 지지하고 상승 파동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단기 이평선 지지하고 한번 갭 두고 나서 빠지고 21선 지지하는
기준봉이 나왔습니다. 거의 비슷한 패턴이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HDS 보시면서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되는데 상승 이후에 눌리고 상승 이후에 눌리고 상승 이후에 눌리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매매하는 것보다 상승 눌리고 이게 반복 누적되었다면 5,500원까지 기다렸다가 21선 눌림 매매를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패턴이 대동기어에서 나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차트 분석을 할 때는 대동기어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이 패턴은 내가 지난번에 학습했던 패턴이구나. 그럼 그 패턴에 이 패턴을 적용할 수 있냐? 이렇게 유기적으로 엮어가면서 여러분들이 패턴 공부, 차트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동기어 차트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힌트를 얻어서 제이시언 시스템도 비슷한 패턴이니까 지금 들어가는 게 아니라 5,500원까지 눌리길 기다렸다가 여기서 담는 거죠. 여기 만약에 21선을 이탈하게 된다면 정리하고 대동기어처럼 이렇게 기준봉이 올라온다면 수익을 극대화하면 된다는 겁니다. 예, 대동기어와 제이시언 시스템은 이렇게 비교 분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종목 태광 보겠습니다. 태광도 마찬가지로 상승 N파입니다. 제가 상승 N파는 너무나 많이 말씀드렸는데 복습 차원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파동이 나오고요. 눌립니다. 그 다음에 전고점을 돌파하는 거래대금 실린 장대 양봉이 나와야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야 될 것은 구간을 나누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구간이 여기입니다. 처음 상승이 나왔을 때 구간을 의미하죠. 그리고 나서 눌리는 구간, 요게 2번, 3번 구간은 재차 올라가는 구간입니다. 이때 핵심은 1번 구간의 전고점 라인을 돌파해야 되고 거래대금이 압도적으로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2번으로 가는 겁니다. 2번을 봤는데 눌릴 때 거래대금이 실리지 않았다. 그 말인즉슨 세력들이 물량을 던지지 않았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종가나 다음날 시가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패턴인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들어가서 언제 익절하고 언제 손절할 것인지는 일봉 매물대를 통해서 잡아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보시면은 지금 주가가 18,210원인데 앞에 매물대 보시면 여기를 이미 소화한 상태이고 여기만 소화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가격이 2만원대 이상이니까 나는 선택을 하는 거죠. 18,210원에 들어가서 2만원 밑으로 짧게 먹고 나오든지 아니면 종가에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2만원 구간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을 한번 지켜보고 눌림 관점에서 들어간다든지 요거는 정답은 없고요. 성향에 따라서 나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빠른 매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상승 N파 이용해서 종가나 시가에 접근이 가능하고요. 안전하게 눌림 매매가 좋다, 성격이 좀 느긋하신 분들은 지금 들어가는 게 아니라 2만원 매물대 구간 확실하게 거래대금 통해 소화하는 것을 확인하고 추세 지지 구간에서 들어가는 것이 성향상 조금 더 맞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모큐브 보시면 신규 상장주인데요.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 없는 하락이 나오길 기다렸다가 14,000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오히려 더 괜찮습니다. 왜 이게 돌파가 안 되고 눌림 매매가 더 좋냐라고 한다면 데이터가 있기 때문이죠. 같은 신규 상장주인 3빌리언, 제가 공부방에서도 너무나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이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고라인 매물대를 한번 소화한 다음에 거래량 없는 하락이 약 5거래일, 6거래일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때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 부분은 거래 대금입니다. 이거는 상승 N파도 마찬가지고요. 이 신규 상장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눌리는 구간에서 거래 대금이 많이 실린다는 것은 세력들이 물량을 던지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거래 대금 없는 하락이 동반될 때 우리가 매매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마찬가지 관점에서 토모큐브를 살펴볼 때 지금 전고점 라인 돌파하고 매물대 소화하고 윗골이 달린 장대 양봉이 거래대금 실린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한두 차례는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여기 위에서 매매하는 것보다는 주가가 빠질 때 눌리는 구간, 지지라인도 21선, 14,000원 구간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이런 구간에서 분할 매수한 뒤에 V자 반등을 노리는 것이 효율적인 자리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실리콘투는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카이노스 매드랑 좀 비슷한 패턴인데요.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실리콘투가 확률이 더 높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래대금 실린 장대음봉이 나올 때 이 장대음봉의 시가 라인을 돌파하면 그때 종가나 시가에 들어가서 짧게 먹고 나온다라는 기법이죠. 카이노스 매드도 마찬가지로 장대음봉이 나오고 나서 올라오는 패턴인데 왜 제가 실리콘2가 확률이 더 높다라고 말씀드렸냐면 일단 시가까지 올라오기에 거리가 너무 멉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시밭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5,500원을 가는 과정 중에서 가시밭길은 어디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장기 이평선이라는 것이죠. 통상적으로 역별 구간에서 61선, 121선과 같은 장기 이평선이 강력한 저항 라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거를 돌파하고도 이걸 한 번 더 돌파해야 되니까 이건 확률적으로 많이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다만 실리콘2 같은 경우에는 시가가 36,000원 구간이죠. 근데 이거 라인을 돌파하면 장기 이평선을 한 번에 같이 돌파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카이노스 매도보다는 훨씬 확률이 더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대 음봉을 메우는 패턴 자체도 되게 위치에 따라 다양하게 갈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리콘2랑 카이노스 매도에 있다면 선택과 집중으로 봤을 때 어떤 종목을 더 매매하는 게 좋을까요? 실리콘2를 매매하는 게 더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이런 디테일한 부분도 또 챙겨가시길 바라고요. 자, 그 다음 솔리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차트 분석을 하실 때 이런 캔들이 꼭대기에서 나온다면 좀 주목을 하시길 바랍니다. 요거는 말 그대로 5,700원 꼭대기 찍고 나서 쭉 빠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갭이 떴을 때 굉장히 많은 물량을 던졌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것은 보통 이런 캔들이 나온다면 추세 하락하는 경우가 많은데 추세 하락하지 않고 5일선을 기점으로 윗골이 달린 장대 양봉이 거래대금 실린 채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때 종가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앞에 음봉을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중요한데 이거는 이 앞에 사람들이 갭이 뜨니까 물량을 던지면서 차익 실현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차익 실현 물량과 동시에 이 매물대의 본전 물량이라고 보는 것도 맞겠죠. 근데 아마 거래 대금을 봤을 때 이 사람들의 차익 물량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량들을 갭 뜨고 나서 다 받아내고 5일선 타고 장대 양봉이 나오니까 이건 정말 힘이 강한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솔리드와 비슷한 패턴이 어떤 종목이 있냐? 일신석재가 비슷한 패턴입니다. 이때 보시면 이때 갭이 뜨고 나서 쭉 빠지는데 중요한 라인인 21선을 이탈하지 않고 다시 올라오면서 거래대금 실린 윗골이 달린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지지해 주다가 상승 파동이 한번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11월 27일에 캔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그걸 우리가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죠. 2045원에서 2105원까지 갔다가 1900원까지 빠졌다. 그러면 누가 물량을 던졌냐. 그것만 우리가 알면 되죠. 거래대금을 보니까 이분들의 물량입니다. 이분들의 물량이 여기서 다 나온 것이고 미처 나오지 못한 물량들은 여기서 다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의 물량을 다 받아내고 나니까 윗골이 달린 장대 양봉, 기준봉이 나와주고 5일선 지지해주다가 상승 파동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뭐 흔하게 나오는 패턴은 아닙니다만 솔리드와 일신석재 같이 비교 분석하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성광밴드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광밴드는 우리가 추세 지지라인 기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추세 지지라인 기법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요. 저점과 고점이 점점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저점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계속 올라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고점도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추세 지지라인 기법에 의하면 선 그은 다음에 얘가 23,000원까지 빠질 때 매수하면 되느냐? 그건 무조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고점이 올라가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24,950원 어제 12월 18일 경신한 고가입니다. 이 라인을 오늘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눌림 구간이 나왔다 해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12월 18일 고점인 24,950원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을 보고 나서 2, 3거래일 눌릴 때 정확한 타점을 잡아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요거를 선을 잘 그어 놓으셨는데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놓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고점이 점점 올라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거는 고점이 올라간다는 전제하에 눌릴 때 담아볼 수 있다. 좀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종목들은 다 살펴보았고요. 최근에 많은 분들이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좋은 댓글도 많이 달아주셔서 아주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고정 댓글에 같이 공부할 수 있는 단타 차트 공부방 링크 올려줄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도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린이 분들은 왼쪽 화면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실전 단타 기법을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화면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